안녕하세요. 저는 건축 현상학적 건축물의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파빌리온 모형 설계를 주제로 발표할 2학년 모란반 박효은입니다. 목차는 이러합니다. 앞선 주제에서 보셨다시피 저는 건축 현상학을 중심 주제로 활동하였는데요. 건축 현상학을 중심 주제로 잡은 이유는 진로직업 체험 활동으로 제주도의 김창렬 미술관에 대해 분석하는 활동을 하며 이 미술관의 공간에 빛과 물의 자연을 이용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술관처럼 건축물의 주변 요소들을 건축과 연결시키고 건축 요소 하나하나의 의미가 담겨있는 건축물들에 대해 관심이 생겨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와 관련하여 더 찾아보던 중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건축 현상학이라는 건축 분야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탐구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축 현상학은 무엇일까요? 먼저 건축이란 인간의 여러 가지 생활을 담기 위한 기술 구조 및 기능을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공간 예술입니다. 그리고 현상학은 지각, 생각, 기억, 상상력 및 감정과 같은 인간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친 건축 현상학이란 주변의 맥락과 건축적 요소를 연결하여 장소성을 만드는 건축 공간에 인간 주체와 세계를 연결하고자 하는 현상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접목한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빛, 그림자, 물, 바람 등과 같은 자연 요소를 이용하여 공간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건축적 동선과 시나리오의 공간적 장치들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건축 현상학이 굉장히 어려운 학문 분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자연 요소를 어떻게 건축에 적용하는 것인지, 어떠한 공간적 장치들이 이용되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건축 현상학적 접근이 쓰인 건축물들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한 후 파빌리온 설계를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타미 준이 설계한 방주교회로 빛과 소공간을 이용한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은 지붕의 빛과 대지의 소공간을 이용하여 공간의 분위기를 형성하였고 방주교회 지붕 부분에 하늘의 색을 반사해 반영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이 하늘이라는 기독교의 원리를 교회 건축에 이용하여 교회와 하늘의 조화를 시도하는 것 같은 효과를 줍니다. 두 번째는 뮤지엄산입니다. 뮤지엄산은 안도 다다오가 설계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충분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자연 속에서 남다른 공간을 경험하고 뛰어난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라 더 주목받습니다. 뮤지엄산의 핵심은 기존 전시공간인 화이트박스에서 벗어나 자연 속 다양한 전시공간을 걸으며 예술을 감상하고 외부 공간에서 자연을 느끼는 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와 시나리오를 통해 풍부한 공간적, 예술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빛의 교회입니다. 빛의 교회는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를 빛으로 표현하였는데요. 나무로 십자가 조형물을 쓰는 일반적인 교회와는 조금 다른 방식이죠. 단순한 건축재료인 콘크리트에 흙을 타고 거기로 빛이 들어오게 하여 새로운 공간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렇게 건축 현상학적 건축물 분석을 진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 파빌리온 모형 설계를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파빌리온이란 이 사진들처럼 박람회나 전시회장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임시로 만든 건물로 특정 주제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쓰입니다. 파빌리온의 주제는 환경오염에 관련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여러 파빌리온 자료들을 찾아보며 아이디어들을 얻고 그때그때 생각나는 아이디어들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보며 어떤 식으로 모형을 만들지 구상을 하였고요. 이렇게 구상을 해서 만든 모형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서 보면 왼쪽에는 육각형의 기둥과 오른쪽에는 원의 형태를 가진 구조물이 하나의 벽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물결 모양의 곡선들이 전체적인 구조물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바라보면 구조물의 모양은 무한처럼 보이는데요. 이 모양은 자연의 순환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쓰레기와 그로 인한 환경오염은 다시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파빌리온 곳곳에 있는 곡선들이 더 잘 보이죠? 이 물결 모양의 곡선 구조물은 마치 파도가 치는 듯한 모습을 형상화하여 해양 생태계의 위험성, 대양에서 해변으로 몰아치는 파도의 특성을 이용해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원의 형태를 가진 구조물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건축물에 뚫린 구멍으로 빛이 통과하며 빛이 들어오는 각도와 사람의 시선에 따라 건물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앞뒤, 양옆, 위아래 보는 각도에 따라 빛의 각도가 달라지며 바뀌는 그림자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각형의 기둥을 보면 빛이 비닐을 통과하며 만들어내는 형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빛의 각도에 따라 바뀌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앞선 건축 현상적 접근 방식이 담긴 파빌리온과 같은 건축물을 경험하면 우리는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축 현상학을 경험하는 것은 단순히 건축이 시각적으로만 즐길 수 있는 학문이 아니라 건축물이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가들은 공간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연결해주는 매개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건축가들은 장소성을 중요시하고 이를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와 공간을 어떻게 상호작용시킬지 고민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